네, 우리 가족의 든든한 건강 지킴이 데일리 건강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이립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취통증외과 전문의 이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 해볼까요? 주변에 보면 허리 통증이나 다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는 어르신들이 적지가 않죠. 네네. 그렇죠. 그런 분들 중에는 척추뼈 사이에 있는 이 척추관이라는 이 공간이 좁아져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받고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오늘 알아볼 질환이 바로 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네. 정확히 이 병이 어떤 질환이고 또 이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면 진단을 매번 좀 다르게 받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더라고요. 워낙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도 다양하고 또 증상들 좀 비슷비슷해서일 것 같긴 한데 오늘의 주제, 이 척추관 협착증 역시 진단이 좀 어렵나요, 선생님? 네, 발음도 어렵죠. 어렵네요. 네, 척추관 협착증. 네. 사실 이제 한 환자의 같은 증상을 두고 병원 진료를 이것저것 보다 보면은 네네. 돌아다니다 보면은 전혀 다른 진단을 듣는 맞아요. 경우도 네네. 있고요. 또 이제 똑같은 진단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치료법은 또 전혀 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하나의 상태를 두고도 두세 가지 병으로 진단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디스크가 이제 뭐 보면은 척추관 쪽으로 튀어나오면은 신경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뭐 튀어나온 만큼 또 이제 척추관 내 공간을 차지하는 거니까 생각해 보면은 협착증이 되기도 하겠죠. 같은 좁아지니까. 상황에서. 협착증이라는 진단이 바로 이제 좁아진 척추관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제 추간판 탈출증에 의해서 발생한 척추관 협착이 있다면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상황을 두고 또 이제 누구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좁아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두고 사실 뭐 오진이다, 뭐 진단이 잘못됐다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같은 상태를 두고도 어느 부분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네, 이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네, 네. 그렇죠. 그럼 결국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은 척추관이 좁아진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상태를 유발하는 어떤 원인으로 진단명을 이제 얘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은 뭐 다양합니다. 뭐 크게 보면은 퇴행성 변화, 또 이제 뭐 관절염, 뭐 선천적인 요인, 척추의 전위, 뭐 외상, 신생물 등으로 나눠서 크게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뭐 척추관 안에 있는 인대가 두꺼워진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퇴행성으로 뼈가 자라난다든지 또 뭐 추간판 탈출이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또 이제 후관절의 변형, 압박골절, 골관절염 드물게는 뭐 류마티스 질환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전방전이, 후방전이 또 있겠고 또 각각의 원인들이 진단적으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또 이러한 경우 뭐 이제 원인이 혼재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자세하게 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뭐 설명을 할 때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을 이제 혼재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 어떤 상태를 네. 유발하는 원인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그렇죠. 설명에서 조금 차이가 느껴질 네, 수 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척추관 협착증의 정의도 좀 한번 제대로 짚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병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척추관 협착증. 네, 그 이제 척추관은 척추뼈의 앞부분인 추체와 추간판, 척추뼈의 뒷부분인 추궁판으로 쌓여 있는 공간입니다. 동그랗게 비어 쌓여 있는 있고, 공간인가요? 중간에 동그랗게 비어 있는 공간이고 두개골 이제 하부부터 경추 그리고 흉추, 요추, 천추로 이어지는 공간인데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중앙의 신경관 또는 이제 중앙으로부터 양쪽으로 이제 한 쌍씩 신경 뿌리가 나오는 추간공이라는 부분이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황색인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두꺼워지거나 요걸 감싸고 있는 또 이제 가시뼈나 이런 부분들이 또 변형이 되거나 해서 좁아져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고 다리에 저림, 마비 등 뭐 복합적인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척추관이 좁아지는 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다면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더라도 치료법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협착증의 원인이 되는 뭐 상황이 하나만이 아니라면은 그런 다수의 원인 중 어디에 내가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뭐 치료법도 다양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협착증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 원인이 다양하다 보니까 치료법도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 꼭 네.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어서 증상 좀 짚어보겠습니다. 척추관 좁아지면 어떤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게 될까요? 일단 협착증은 발생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면은 허리나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흔히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생각하죠. 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요추부에 협착증이 발생했을 때 허리나 다리 아. 통증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네네. 척추관의 경우에 경추, 흉추, 요추 이런 식으로 내려오니까 네네. 증상도 각각의 레벨에 따라서 경추 협착증, 뭐 드물기는 하지만 뭐 흉추 협착증, 또 이제 요추 협착증 이렇게 구별해서 증상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일단 이렇게 뭐 이러한 발생 위치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살펴보면은 뭐 가장 흔한 증상은 아무래도 불편감, 통증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척추가 이렇게 길쭉한데 목이냐 등이냐 네. 허리냐 네. 어느 부위에 이게 협착증이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예.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예. 수 있고 예. 공통적인 증상은 불편감, 통증이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네.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게 중요하죠. 네네. 예, 좁아진 통증이라고 하면 너무 이제 광범위하니까 광범위하니까 네. 예, 좁아진 레벨에서 아니면은 이제 그 아래쪽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보통은 양측성으로 오지만 편측으로 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아. 예, 한쪽으로만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에서 협착증이 있으면은 목, 어깨, 팔, 손 이런 식으로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허리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허리, 다리, 뭐 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뭐 절반 정도에서는 감각 저하, 위압감 등이 뭐 동반되고 엉치나 허벅지에만 통증과 위압감이 있는 경우도 뭐 흔하지는 않고요. 예. 무릎 아래로 통증과 위압감은 약간 뭐 드물게 볼 수 있습니다. 허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군요. 예. 근데 목부터 허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부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정확히 어떤 증상이 좀 나타났을 때 바로 병원을 가봐야 할까요? 이게 보면은 이제 걸음을 이제 걸을 때 통증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에는 서 있을 때 그러니까 에도. 보통 이렇게 서 있을 때, 네, 걸을 때 네. 많이 그리고 발생하고 더 심해지면은 심지어 누워 있을 때 바른 자세로 누워 있을 때 정자세로 어. 하늘을 바라보고 누워 있을 때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심하면 예. 네. 이렇게 통증이 발생하고 거기에 이제 다리에 힘까지 빠져서 걷기가 힘들 때 걷기 힘들 수도 예. 있고 네. 이런 경우에 잠시 앉아서 쉬면은 통증이 사라지고 다시 좀 더 걸을 수 있죠. 이런 분들이 이제 특징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걸 잘 들어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리막길이나 평지는 걷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꾸로 이게 보면은 오르막길에서는 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 등산을 가는 경우에는 내려오는 게 겁나서 그렇지 올라가는 건 난 너무 잘 올라간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내리막보다는 오르막이 더 힘들고 어려운 길로 사실 느껴지는데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는 그와 반대로 오르막보다는 예. 내리막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 그렇죠. 힘들다. 네, 네. 왜 그런 걸까요, 선생님? 신경에 가해지는 압박, 압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원인이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앉아서 쉬면 증상이 사라지는 이유가 앉아서 쉬면 허리가 굽혀진 자세가 돼서 압력이 그렇죠. 줄어드니까 예, 그래서 다시 혈액순환이 되고 그래서 통증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압력이 낮아지니까 예, 증상이 나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다시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언덕길을 올라갈 때나 계단을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허리가 좀 굽어지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수월하게 느끼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앞서 알아본 증상이 사실 모두 척추관 협착증에만 국한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병의 증상이 될 수도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선생님. 예, 증상을 두고 살펴보면은 뭐 이런 증상을 두고 우리가 보통 이제 간헐적 신경인성 파행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 일정 시간이나 거리를 걷고 나면은 뭐 하지의 통증 및 위압감이 발생하는 뭐 현상을 앉아서 잠시 쉬면 또 증상이 사라지고 네. 이런 부분 현상을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그 증상이 보면은 혈관성 파행으로도 비슷한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혈관성 파행. 네. 그러니까 혈관성 파행, 척추관 협착증. 예.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거죠. 예, 정확하게 구별되어서 이런 것들이 좀 치료가 필요하고 감별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 두 가지를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 절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자면은 헬스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헬스장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고정식으로 사이클 같은 게 있습니다. 자전거 있죠. 그 자전거를 타보면 되는데 페달을 계속 밟고 돌릴 때 통증이 발생하면은 혈관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이제 앞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약간 허리가 굽힌 상태로 이렇게 자전거를 타게 되면은 통증이 발생하지 않게 이렇게 했을 때 통증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은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 예. 1차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좀 감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예. 조금 비교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예, 사실 그렇죠. 굉장히 증상이 혼돈되다 보니까 네.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기보다는 병원에 가서 적절한 검사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중요할 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앞서 뭐 허리에 발생하는 협착증에 대한 증상 알아봤지만 다른 부분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추, 목에 발생한 경우 어떤 증상을 우리가 협착증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증상은 이제 좁아진 부위에 해당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 어깨, 팔이나 손, 통증 혹은 이제 위압감 등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증상이 목 아래쪽에서 발생하게 되니까 뭐 다리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진다든지 보행장애 같은 것들도 역시 뭐 진행이 되면은 좀 심하게 되면은 발생할 수가 있고 뭐 좀 더 심해지면 이제 배변이나 방광 기능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애매하게 등 통증으로 시작이 되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러한 경우 이제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없게 돌아다니면서 등에 어딘가 통증이 있다. 근데 어디가인지 알 수 없고 돌아다닌다. 그렇게 되면은 척추관 협착증 경추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증상 말고도 어떤 검사의 필요성을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자가로 좀 이렇게 진단해 볼 만한? 예, 그럴 때는 이제 신부건반사라는 걸 이제 이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신부건반사. 건가요? 이제 그 재밌는 건데 높은 의자나 이런 의자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높은 침대 이런 데 앉아가지고 바닥에서 발을 이제 뜬 상태로 놓고 들어서. 예, 그렇죠. 이제 무릎을 앞을 탁 치게 되면은 발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죠. 그런 이제 장난들을 이제 예전에 한번 쳐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TV에서 자주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재밌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신부건반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뭐 심하게 진행이 돼서 척추관 안에 있는 신경이 좀 상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과장돼서 평소보다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올 게, 이 정도 발차기 하는 것은 이만큼 올라오게 되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럼 생활 속에서 좀 간단하게 좀 진단을 해볼 수가 있긴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그 반사를 검사해 보는 건 무릎에만 국한되는 건가요, 선생님? 그게 이제 보기에 이제 드라마틱하니까 아무래도 무릎을 많이 보여주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무릎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무릎에만 있는 건 아니고 뭐 팔꿈치, 팔목, 손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발목과 발에도 있고요. 예. 여러 군데 다 이런 반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1차적으로 뭐 이용해서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협착증에 해당이 되는지 좀 판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꼭 다 맞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척추관 협착증이 진행이 돼서 분명히 신부건반사가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또 이제 근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해 가지고 또 오히려 안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집에서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속단하고 맹신하는 것보다는 또 좀 병원에 오셔가지고 아무래도 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해볼 수는 있지만 100% 확신해서는 안 된다. 자가로 해서는 뭐 확신하기 힘들죠. 그렇군요.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 가장 좀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검사로 가능할까요? 뭐 아무래도 영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진단은 영상이 가장 정확합니다. 현재로서는 뭐 MRI가 가장 정확하다고 봐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뭐 엑스레이 영상으로 전방, 전후방 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가지고 상위 검사, MRI 같은 것들이 뭐 필요한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뭐 일단 영상을 진행하고 나면은 척추관 안에서 이제 신경이 얼마나 압박되어 있는지 소견을 직접 눈으로 판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사실 뭐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더 큰 고민이죠. 진단보다도. 그렇군요.
네. 진단법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이 척추관 협착증, 뭐 이런 통증들이 나이가 들어 의뢰 생기는 증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치료 안 받고 그냥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방치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위압감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걸을 힘이 없다. 네네네. 아, 뭐 드물게 뭐 최악의 경우도 뭐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마비가 된다든지 이런 아. 경우들. 예. 뭐 단순히 위압감뿐만 아니라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배변 기능이나 방광 기능에 장애까지 올 수 있으니까 상당히 그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죠. 그 뭐든 이제 조기에 예방하고 치료해서 나쁠 건 없죠. 네, 굳이 뭐 기다렸다가 이런 상황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네. 예, 미리 오셔가지고 예,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 뭐 마찬가지겠지만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그 불편감과 통증을 참을 필요는 없겠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척추관 협착증 치료법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협착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비수술적인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선생님? 예, 그 요즘 비수술 치료를 많이 하고 있긴 하죠. 네. 예, 수술도 하고 있긴 하고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어떠한 치료법으로도 사실 치료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아, 예. 네. 어떻게 치료를 해 나갈지 선택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데요. 뭐 환자들마다 원인도 다 다르고 진행된 정도도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치료에 또 반응이 다 다르고 아, 그래서 솔직히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일일이 다 통합해가지고 이렇다라고 치료를 뭐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없습니다. 치료법이 이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잘 없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딱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근데 보면은 주변에서 보면 이제 워낙 비수술적 접근이 많이 개발되기도 했고 최근에 네. 예, 그래서 또 많이 시도를 하는 것을 보고 있고 저도 많이 하고 있고 아,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수술보다는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좀 시도를 해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그렇군요. 예. 이제 보존적인 치료 방법인 뭐 운동 제한, 뭐 진통제, 근육 이완제 등 약물 치료나 자세 교정, 또 이제 도수 치료 등 뭐 물리 치료도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겠는데 아, 뭐 그렇게 해서 수술 없이 관리가 된다면은 음. 뭐 재활을 통해서 병활판에 나가면서 꾸준히 일상생활을 가능하도록 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아, 예. 네. 굳이 수술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요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관리를 했는데 증상이 좋아졌다면 굉장히 다행인 거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시도로도 사실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문제인데 그런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를 좀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네, 뭐 이제 그 비수술로 시도를 해 보고서도 뭐 증상 조절이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만약에 뭐 그렇다면은 분명 수술도 간과하지 말고 고려가 돼야 될 겁니다. 객관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비수술이나 뭐 수술이나 어느 것 하나 틀린 것 없고 정답도 없다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뭐 아무래도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보면은 최근 개발되고 있는 뭐 비수술적 접근들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임상에서.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말고 신경 성형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도를 해보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마다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결과를 좀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아,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무조건 나는 비수술이다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들 상태가 개개인별로 다 다르고 원인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어떤 치료가 맞는가 그거는 병원에 와서 좀 상담을 정확하게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비수술이다, 수술이다 이렇게 단정짓지 말고 네, 전문의와 그렇죠. 상담을 통해서 네, 자신의 네, 맞습니다. 상태와 또 네. 어떤 뭐 협착 증상 네, 정도 네, 이런 네. 것들에 따라서 치료법을 잘 선택하고 예, 그렇죠. 꾸준히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꾸준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물론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 그리고 좀 악화를 막기 위한 관리법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척추관 협착증 같은 이제 척추 질환의 경우에는 뭐 대부분 이제 뼈와 근육, 신경 등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허리 근력 강화나 자세 교정 등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죠. 네. 평소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내리는 등 뭐 척추에 무리가 가는 이런 행동들은 아무래도 자제를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또 좋고, 예. 또 체중 조절을 통해서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늦추는 것은 뭐 기본이고요. 또 이제 여기에 더해서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제 뭐 척추 기립근
요즘 우리가 코어 운동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강화를 해 나가는 것이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네. 네. 사실 척추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죠. 근데 사실은 앉으나 서나 뭐 누우나 굉장히 그 중력의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때문에 척추는 항상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될 건데요. 그래서 노화와 함께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질환, 바로 이 척추관 협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소 척추 건강에 좀 관심을 갖고 바른 자세로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본 데일리 건강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립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